밑거름을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4번에 날쳐주는데 2번째 주는 비료. 이 비료가 바로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인데 이 유기질 비료는 내 밭이 적정하다 이랬었을 때는 소똥태비로 1.5톤을 넣어줍니다. 소똥태비로 1.5톤을 넣어주거나 볏짚태비를 넣어줍니다. 볏짚태비로 넣어주는데 이랬었을 때는 얼마를 넣느냐? 마찬가지로 1.5톤을 넣습니다. 300평에 이 1.5톤보다 더 줘버리면 내가 12처 방사에 있었을 때는 12처 방사가 나왔었을 때는 300평에 2톤이 넘는다. 3톤을 넣어주세요. 이래도 3톤을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얼마를 넣어주라고? 2톤을 넘기지 말아라. 최대는 2톤. 그리고 1.5톤으로 뭘로? 소똥태비나 볏짚태비로 갑니다. 만약에 돈분태비를 한다. 돈분태비를 한다. 이랬을 때는 1500 곱하기 0.22가 됩니다. 0.22. 이게 내 밭에 넣어줘야 되는 돈분태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양을 2kg를 넣어주시게 되면 돈분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호박은 재배하는 기간이 90일 이상 가기 때문에 개분태비는 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분은 빨리 끝나는 작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쪽파, 그 다음에 잎상추 같이 한 번 넣어주면 30일 이내에 가는 것들은 개분태비를 넣어주지만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거는 볏짚태비나 또는 우분태비 또는 돈분태비를 넣어주는데 이 태비를 넣을 때는 반드시 3년 이상 묵힌 거야 합니다. 근데 이 3년이 안 묵혔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나중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오느냐? 지렁이가 달라들어요. 탭이 잘못 쓰면 지렁이가 달라들어. 지렁이가 오게 되면 두더지가 오게 됩니다. 이 두더지가 오게 되면 이 산에 살던 멧돼지가 두더지 잡아먹으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덜 썩은 퇴비를 써버리면 이 문제가 생겨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호박이 뿌리를 잘 뻗어나가야 되는데 덜 썩은 퇴비를 쓰게 되면 그 덜 썩은 퇴비가 땅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호박이 먹어야 될 산소를 이 퇴비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뿌리가 산소를 못 먹기 때문에 뿌리가 잘 뻗어나가지 못해서 물하고 양분을 못 먹고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병하고 벌레가 달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잘 써야 농사의 처음에서 끝이 퇴비 잘 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농사에서 토양관리는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토양관리에 있어 퇴비의 사용은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화학비료가 등장하기 이전 퇴비는 양분 공급원으로 의미가 컸지만 화학비료 등장 후의 퇴비는 토양 개량과 미생물 환경 개선 등 양분의 공급보다는 토양 관리를 위한 목적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비의 주요 사용 목적은 역시 양질의 유기물을 토양에 공급함으로써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개선을 통하여 토양을 때알 구조로 만들어 배수를 향상시키면서도 수분 보유력을 늘리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양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중금속 억제, 인상고정 방지를 해주고 또 여러가지 화학적 물리적인 변화 속에서 완충작용으로 토양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유형미생물을 증가시키고 각종 양분 함유로 양분도 보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퇴비 공급. 하지만 이런 퇴비도 너무 많이 살포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퇴비 사용의 올바른 이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퇴비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퇴비는 역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퇴비인데요. 이 가축분뇨의 퇴비는 꽤 높은 함량의 양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각각의 퇴비들은 1년차에 가장 많이 질소를 방출하고 매년 조금씩 양분을 방출하게 됩니다. 특히 돈분과 개분은 양분의 함량이 꽤 높은 편입니다. 즉 퇴비는 토양 개량 효과뿐만 아니라 양분도 꽤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물 공급으로서의 토양을 개량하는 장점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비 가용 시 문제로 먼저 양분의 불균형입니다. 대부분의 작물은 질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가축분 퇴비는 질소보다 인산과 가리를 더 높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물이 바로 이용 가능한 유효 성분량을 보면 더욱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연간 톤당 질소와 인산 가리의 유효 성분량을 나타낸 것인데 질소보다는 인산이나 가리가 몇 배나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 퇴비를 장기간 과용 시비하다 보면 인산 집적으로 양분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적정량의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화학 비료를 첨가하면서 양분 균형을 조절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즉 양분의 불균형으로 작물이 제대로 생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퇴비는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인 유기물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유기물로서의 장점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부속기간이 필요한데 특히 퇴비를 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100% 부속된 퇴비를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스 피해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특히 포대 퇴비 중 가축분 퇴비와 톱밥을 혼합한 가축 혼합 퇴비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퇴비는 미부숙 퇴비가 많기 때문에 가스 발생이 많고 미부숙 퇴비로 인한 토양의 병충해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욱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항상 미부숙 퇴비 사용으로 인한 가스 피해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토양에서 충분히 부숙될 수 있도록 정식이나 파종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퇴비를 살포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더블인같이 가스 피해가 없이 퇴비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 농가분이신데요. 50년 동안 퇴비와 함께 고추 농사를 지으셨지만 작년 퇴비를 생략하고 더블인같이 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오히려 성공적인 농사를 지으신 사례입니다. 우리는 농사에 퇴비 없이는 농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퇴비의 과잉십이나 미부숙 퇴비의 사용은 오히려 퇴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퇴비의 과용시 문제로는 염류집적 발생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가축분 퇴비는 양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용 사용 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의 집적과 함께 칼륨, 질산태질소 등이 넘쳐나면서 유기물 공급의 장점이 무색할 만큼 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하우스 작물의 경우 염류가 높은 경우에는 퇴비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토양 개량을 위한 방안으로 알가스오일처럼 염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부식산 계열의 유기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한 토양시비 처방서입니다. 이 처방서에는 유기물 함량이 적정치보다 높은데요. 이 경우에 퇴비를 유기물로 보충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흑토럼에서는 2012년까지는 유기물이 적정 이상이어도 투입할 수 있는 퇴비 최대치의 절반까지 투입하도록 토양시비 처방을 했지만 이제 2013년도부터는 유기물이 적정 범위 이상인 경우에는 토양 유기물 함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퇴비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농가에서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아직도 매번 많은 퇴비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질의 완숙 퇴비를 적정량만 사용하자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참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에 많은 양분 함유를 잊고 비료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정량의 퇴비와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